안녕하세요. 남편과 저의 5년 연애에 종지부를 찍게 만든 건 저희 아이였어요. 아이가 생기기 전 저는 처음으로 남친 쪽 부모님을 뵈었습니다. 연애 기간 동안 남친은 저희 집에 가끔 왔었지만 저는 남친 집에 한 번도 가지를 못했거든요. 제게는 언니들이 많은데 하나같이 결혼 전의 시댁에 자주 왕래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말을 많이 해줘서 저도 남친이 우리 집에 자주는 못 오게 했습니다. 남친만 저희 집에 오고 저는 가지 않으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서 언니들의 말이 나온 뒤로 4년 가까이 남친은 저희 집에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어느 가을날 저는 처음으로 남친 집에 가서 인사를 드렸고 생각보다 인자하신 남친의 부모님을 보며 남친이 왜 그렇게 매너가 있고 성격이 좋은지도 대충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만남에서 시어머니가 내년 봄에 결혼식을 올리면 좋겠다고 말씀하셨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저는 시부모님과의 첫 만남을 아주 편하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친 집안에서 사정상 봄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할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전해오셨습니다. 연애 기간도 오래였고 남친이 쭉 취업 준비생이었던 터라서 결혼을 앞당길 수도 없었지만 취업이 되자마자 2달 뒤에 예비 시댁에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제 나이도 당시 32살, 남친은 31살이었고 조금은 서둘러 주실 줄 알았는데 예비 시댁에서 사정이 그렇다고 하시니 저도 저희 집에 가을쯤에 결혼식을 할 것 같다고 말씀드렸죠. 저희 엄마는 이때까지 기다렸는데 조금은 허무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애써 웃으며 허무할 것까지 없다고 말했지만 예비 시댁에 인사하러 갔을 때 결혼식을 내년 봄에 하자는 이야기가 자꾸 맴돌아 서운한 마음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아이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시댁에 인사를 드린 지 1달 만에요. 남친과 저는 둘 다 너무 놀랐고 나름 조심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도 잘 몰랐어요. 이미 결혼식은 가을에 하자고 이야기가 다 끝났는데 갑자기 아이라니, 또한 속도 위반이라는 부담감이 저를 우울하게 했고 심리적으로도 무척 편치 않았습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혼자서만 끙끙 앓다가 결국 저희 집에 먼저 털어놓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무척 당황하셨지만 이내 결혼식을 서둘러야겠다며 오히려 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참 못난 딸이 된 것 같아서 두 분께 너무나도 죄송했지만 기왕 이렇게 되어버린 거 하루라도 빨리 남친과 함께 지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남친에게도 집에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일이 일사천리로 잘 해결되었어요. 시댁 사정상 봄에 결혼식을 올리는 게 힘들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집안 모두 간소하게 결혼식을 치르기로 상견례 때 합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시댁에 간 건 딱 2번이었어요. 그중 한 번은 시아버님을 뵈었고 또 한 번은 뵙지 못했습니다. 시아버님께서는 상견례 자리에서 저희 친정아버지에게 말씀하시기를 사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부터 서로 왕래하면서 지내길 조금 바랐는데 그러지 못하고 얼굴 한 번 보고 결혼식을 하려니 마음이 조금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시아버님의 그 말씀에 저는 잠시 얼어붙었고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께서는 이내 그래도 잘 키운 딸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어색했지만 분위기 좋았던 상견례는 잘 끝났고 저희는 마침내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 사이 시댁의 신혼집과 차로 30분 거리는 한두 번 더 왕래하였어요. 저는 시아버님께서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줄 알고 조금이라도 더 얼굴을 보여드리면서 더 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느끼기엔 시아버님은 좀 무뚝뚝한 성격이시고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많이 서툴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사는 대가족 집안의 막내딸로 태어나 이쁨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어른들께 도를 넘지 않는 정도의 애교도 많이 부리고 할머니께서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실 땐 2달 동안 엄마와 교대하며 간병도 했었고요. 제가 이때 병원에서 저희 신랑을 만났는데 신랑이 하는 말이 제가 할머니 간병하는 모습을 보고 어른들께 잘할 것 같았고 또한 성격도 착해 보여서 결혼해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더군요. 사실 누구라도 이런 상황이 오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언젠가는
아버님께도 잘하는 며느리가 되기로 마음먹고 노력하기로 했죠. 하지만 시댁에 전화를 걸어 어머님이 아닌 아버님의 음성이 들리면 이전에 마음먹었던 것들은 어디로 다 사라졌는지 그저 덜덜 떨리는 음성으로 아버님과의 짧은 통화를 끝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저를 별로 안 좋아하신다는 생각이 제 입을 지배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 제 본심은 그게 아닌데 너무 죄송했어요. 시어머님과는 통화도 자주 하고 이야기하기도 편한데 시아버님과는 거리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것 같아서 내심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아이가 진지 5개월쯤 될 무렵 시댁에 가서 맛있는 고기를 먹고 있는데 시아버님께서 제게 무언가를 내미셨습니다. 아가야, 아버님께서 평소엔 제 이름을 부르시지만 편의상 아가라고 하겠습니다. 약사한테 물어보니까 이 영양제가 참 좋다고 하더구나. 그러니 이거 잘 챙겨 먹어라. 보니까 종합 영양제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선물에 감동을 받아서 시아버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얼마나 했는지 모릅니다. 나를 완전히 밀어내고 있지는 않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제가 조금씩 더 다가가면 시아버님과 조금은 편하게 이야기할 날이 올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괜히 시아버님 곁에 가서 이런저런 사회 이야기, 정치 이야기, 스포츠 이야기 등등에 대해 여쭈었고 시아버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내용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 의견은 잠시 적고 시아버님의 말씀만 듣기로 생각한 거였죠.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 생각보다 시아버님의 인상에 많은 표정이 담겨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살짝 웃으실 때 눈가에 퍼지는 주름이 멋져 보이기까지 했으니까요. 아버님께서는 생각보다 훨씬 인자한 눈빛을 가지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아버님과 유쾌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뒤로는 시댁에 전화드리는 것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아버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또 그 말씀 하나하나가 저에게 다 유익했습니다. 시종 일관, 저는 내내 아버님 잘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로 끝맺음을 했고 저도 모르게 입가에 미소가 번지는 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신랑이 취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급여도 적었고 저는 임신 중이라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집에서 태교에만 전념하다 보니 크게 돈이 모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제 마음이 무겁거나 그렇지 않은 게 아마 시댁 스트레스가 전혀 없었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아무 일도 없이 흘러가던 어느 날 시아버님께서는 공무원이신데 하루는 저희 신혼집 근처의 연수원에서 교육을 4일 동안 받게 되었다고 제게 전화를 하셨습니다. 저는 바로 아버님과 저녁 약속을 잡았고 신랑에게도 연락해서 오늘은 일찍 퇴근해서 아버님과 같이 식사하자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정한 뒤 아버님과만 식사하면 퇴근해서 혼자 식사하실 어머님이 걱정되어서 저는 아버님 편으로 들려드릴 만한 음식을 뭐가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오후 5시 반쯤에 제 핸드폰이 울립니다. 시아버님이십니다. 아가야, 나 교육이 일찍 마쳐서 그냥 집에 가련다. 나 지금 너희 집 앞인데 잠시 밖으로 나와 보렴. 네, 아버님, 저희랑 같이 식사하시고 가시죠. 아범도 일찍 온다고 했어요. 아니다. 난 지금 갈 거니까. 암튼 어여 나와 보거라. 그리고는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생얼로 무방비 상태였던 저는 대충 붓만 바르고 후다닥 뛰어나갔습니다. 집 앞에 아버님이 서 계셨어요. 양손에는 무거운 짐을 들고요. 아가야, 너 심심할 텐데 이거라도 먹으면서 시간 보내거라. 내가 집에서 고생한다. 아버님의 한 손에는 딸기가 든 상자가 그리고 다른 한 손에는 참외가 가득 든 검은 봉지가 들려있었습니다. 전 너무 놀라서 얼떨떨한 기분으로 짐을 옮겨받았고 아버님은 바로 차로 오르셨어요. 전 계속해서 아버님 감사합니다만 되뇌며 아버님의 차가 보이지 않을 때까지 우두커니 서서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들어와 바로 딸기와 참외를 개봉해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있는 과일을 먹고 퇴근한 신랑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 시간에 시어머니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가 찾아갔다며? 네, 어머니. 제가 들어오시라고 해도 극구 사양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래, 아버님이
너 불편하게 찾아갔구먼. 아니에요. 저녁 식사 같이 하려고 했는데 일찍 끝나셨다며 그냥 가셔서 제가 무척 죄송했어요. 그리고 아버님께서 맛있는 과일을 사다 주셔서 지금 그거 먹고 있고요. 저만 호강해서 어떻게 해요. 별소리를 다 한다. 아무튼 놀랐겠네. 그럼 쉬어라. 네, 어머니. 쉬세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갑자기 알 수 없는 행복감이 제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북적북적한 집안의 막내딸로 밑에 남동생도 있고 태어나서 별로 큰 관심도 못 받고 자라왔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집 식구가 11명이었습니다. 일순간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게 너무도 기분 좋은 일이더군요. 저희 친정에선 확실하게 착한 일을 해야만 칭찬을 듣고 그 외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는 분위기라서 저는 어릴 때부터 친정 부모님의 눈에 드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그러고 나서 다다음 날 홈쇼핑에서 소개한 교육보험 때문에 시어머니께서 제게 전화를 주셨어요. 꽤 괜찮은 것 같아 보이니 저더러 한번 알아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봐도 괜찮다 싶으면 어머니께서 보험을 들어주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알아보니 부모들 중 한 분께서 돌아가셔야만 자녀들이 혜택을 받는 상품이더군요. 전 좀 황당해서 그날 저녁에 시댁에다 전화를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받으셨습니다. 아버님께 그 교육보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드렸더니 그럼 그렇지라고 하시면서 불쾌해하셨어요. 분명 시어머니와 함께 시청하신 듯합니다. 저는 아버님과 보험 이야기로 10여 분 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역시 처음보다 훨씬 더 시아버님과의 거리가 좁혀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아버님 말씀에 웃음이 끊이지 않았었고요. 역시 어른들 말씀을 경청하는 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이야기를 그렇게 재미있게 하시는지 몰랐거든요. 그러다가 이야기 말미에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아버님과 저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그때 아버님께서 진지한 목소리로 이러시는 겁니다. 아가야, 나는 내가 이쁘고 귀엽고 그래서 정말로 좋아. 갑작스런 아버님의 표현에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버님, 저도 시댁 식구들 다 좋아요. 하지만 제가 아직 표현이 서툴러서 잘해드리지를 못하네요. 그런 건 시간이 지나면 다 되는 거야. 아무튼 넉넉하지 못한 집안에 시집와서 내가 고생이 참 많다만. 아니에요, 아버님. 그리고는 아버님께서 저에게 몸 관리 잘하고 항상 조심해서 다니라는 말씀으로 대화가 끝나고 전화도 끊어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우두커니 서서 가만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자라면서 친정아버지한테 사랑한다 내 딸이라는 말씀을 많이 듣긴 했었는데 그 느낌과는 참 다른 묘한 기분이었어요. 처음에는 저를 탐탁지 않아 하시는 줄로만 알고 그저 조심스럽게 조금씩 다가갔던 제가 마음에 들었던 것일까요? 무뚝뚝하신 줄 알았던 시아버님께서 저를 감사하게 생각해 주시니 정말 너무 행복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았어요. 기분 좋을 때 흥분하면 실수를 저지를 수 있기 때문에 다시금 다짐하게 됩니다. 더욱더 조심스럽게 행동해서 아버님의 눈에 꽉 차는 예쁜 며느리가 되기를요. 좋아서 방방 뜨다가는 제 단점을 내비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 행복이 떠나지 않게끔 제가 많이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초심을 어기지 않고 항상 어른들 말씀에 경청하며 맏며느리로서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막내딸이라 그런지 저는 책임감 있고 듬직한 큰오빠 같은 사람이 좋아서 그래서 꼭 장남하고 결혼해야지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장남하고 결혼한 건 맞지만 오빠는 아니어도 오빠처럼 듬직한 신랑과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보겠습니다. 아이는 딸입니다. 시댁은 아들만 둘이라 딸 키우는 재미를 모르신다고 하시는데 벌써부터 두 분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는 마음에 설레기까지 합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제가 아이를 가졌다는 글을 처음 들으시고는 딸이면 정말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들은 좀 징그럽다고요. 아마도 아들만 키우셔서 그러신 듯합니다.
그래도 아들을 하나는 낳아야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 역시 장남과 결혼한 제 사명감 때문인가 봅니다. 감사합니다.